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9월 30일 오후 경기 분석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도 저희 방송 찾아주신 모든 형님들 다들 감사드리고요. 시작하기 전에 아직까지 뭐 구독이라든지 좋아요 안 님 추천 하셨다, 안 감사합니다. 누르셨다 라고 하시는 유튜브 형님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봐주시면 감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도 지금 멤버십이 오픈이 되어 안전하세님 있습니다. 추천 그래서 전체 경기에 감사합니다. 대한 분석표라든지 아니면 주목할 만한 탑4에 대한 경기들 체크하고 싶으신 형님들께서는 이제 가입하셔서 커뮤니티 확인해서 아마강님 보시면 될 것 추천 같고요. 감사합니다. 뭐 어제 오후 경기도 사실 뭐 탑4에 대한 경기들이 전부 다 예측 흐름이었고 그다음에 뭐 분석표에 있는 경기들도 거의 뭐 틀린 경기가 없었거든요, 예측을. 그래서 참고하셔서 많은 관심, 참여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총 7가지 경기 멘트 분석을 준비해 왔고요. 오늘 상당히 중요한 날입니다. 중요한 경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한번 잘 들어주시고 자기 분석과 한번 맞춰보시고 제 말이 무조건 맞는 건 아니거든요. 한번 맞춰보시고 이렇게 볼 수도 있구나 뭐 이런 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번 7가지 경기 야무지게 분석 들어갈 테니까 잘 들어주시고 화이팅 하시고 시작하겠습니다. 733님 추천 감사합니다. 자, 가장 먼저 살펴볼 경기는 삼성이랑 기아 경기 먼저 살펴볼 텐데 일단 이 매치업은 삼성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게 걸려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오늘 오승환이가 은퇴식을 가져가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요. 매직 넘버가 이제 하나가 남았는데 요게 오늘 경기를 이기게 된다고 한다면은 이제 4위로 이제 가을 야구를 갈 수 있는 그런 삼성이기 때문에 오늘 굉장히 많은 게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오승환이 이제 떠나는데 레전드 떠나가는데 이겨줘야죠. 마지막 경기는 이겨줘야 되고 실제로 뭐 삼성 입장에서도 오늘 경기 이겨야지 되는 경기이기도 하고요. 뭐 이런 점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삼성의 선발은 후라도가 등판을 합니다. 이번 시즌 29번의 경기에서 190.1이닝 동안 1.1의 WHP와 2.7의 ERA 뭐 굉장히 잘 던져주고 있는 상황이죠. 146km짜리 패스볼에다가 뭐 투심, 커터, 슬라이더, 체인저까지 던질 수가 있는데 직선 구종에 대한 밸류가 굉장히 좋습니다. 구위가 좋거든요. 그래서 합해 위주로 조금 빠르게 승부를 가져가다 보니까 이번 시즌 평균 스탯이 한 6에서 7이닝 정도 막아주면서 한 2실점, 3실점 이내로 평균적으로 끊어주고 있거든요. 삼성 입장에서는 얘 나왔을 때, 프라도 나왔을 때 이겨야 돼요. 이겨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리고 사실 기아 같은 경우에도 밸류가 높은 직선 구종에 대해서는 타이밍이 잘 맞지 않고 있어요. 잘 맞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었고 그 다음에 이제 무엇보다 기아가 최근 5경기 보시면은 평균 득점 지원이 2.6득점에 그치는 모습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좀 아쉽습니다. 최근 5경기 팀 타율이 1할 9푼 3리까지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다가 실책만 지금 6개가 쏟아지는 구간 야수들에 대한 집중력 자체가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고요. 득점에 대한 지원도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출루 자체가 억제가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저는 이 후라도가 뭐 최소한 6이닝에서 뭐 8회, 9회까지도 던져주면서 완벽도까지도 양구부모님 노려볼 추천 만하다고 감사합니다. 보거든요. 그래서 기대값이 높을 수밖에 없다 사실. 자, 반면에 이에 맞서는 기아의 선발은 김태형이가 등판합니다. 땡땡이 님 추천 감사합니다. 147km짜리 페이스볼에다가 뭐 슬라이더, 커브, 3피치 위주로 가져가는데 페이스볼에 대한 구속이라든지 커맨드가 나쁘지는 않아요. 현실적으로 봤을 때. 다만 구위가 조금 약한 편이고요. 확실한 위닝샷이 없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투구수가 좀 많습니다. 지금 19.1 동안 이제 볼넷을 6개 내주는 동안에 삼진이 단 6개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조금 많은 주자를 내보내고 있고 구독기님 추천 아직까지 감사합니다. 방어율 관리는 나쁘지는 않지만 뭐 안정감 있게 이닝 이팅이 된다든지 그리고 뭐 최소 실점으로 막아줄 수 있다 이런 보장을 하긴 좀 어렵거든요. 그리고 삼성 빠따의 강점이 뭐죠, 형님들? 삼성 빠따의 강점. 뭐 몇 번 말씀드렸지만 얘네가 사실 홈에서 경기를 가져갈 때는 팀 오페스가 0.836이에요. 리그 전체 압도적인 1위고 0.8이 넘어가는 팀이 삼성이 유일합니다. 이렇게 팀 중에. 그리고 최근에 득점에 대한 지원도 정말 잘 되고 있는 구간이 있다고 한다면은 이거 기아의 사실 투수 운영 자체가 난이도가 너무 높을 것 같거든요, 저는. 뭐 불안한 선발, 불안한 불펜, 불안한 필딩까지 불안한 선발, 불안한 불펜, 불안한 필딩까지
그래서 저는 좀 일방적인 경기에 대한 가능성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승리라든지 아니면 뭐 일방적인 승리라든지 5승만 마지막 가는 길은 좀 이겨줘야죠. 삼성승 이제 일방적인 경기 가능성. 자, 참고하시고요. 다음 경기 넘어가겠습니다. 자, NC KT 경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NC KT. 자, 이 매치업은 지금 NC가 몇 연승이죠? 최근에? 최근에 6연승까지 장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5위 KT와 양팀의 승점 차이가 이제 한 게임 차이밖에 나지 않거든요, 양팀이. 그래서 오늘 경기를 NC가 만약에 잡아준다라고 한다면은 5위 싸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진짜 이거. NC 오늘 아마 죽기 살기로 할 겁니다. 자, 일단 오늘 NC는 여기서 신미혁이가 등판을 하는데 이번 시즌 27번의 경기에서 129.2이닝 동안 1.3의 WHP와 4.79의 ERA. 뭐 완벽하게 믿어줄만 하다라는 지표는 아니지만 최근의 경기력은 괜찮거든요, 신민혁이가. 9월달 총 4번의 등판에서 17이닝 동안에 5자책 2.65의 ERA 굉장히 좋았었고 최근에 9위도 괜찮고요. 보더라인 피칭도 잘 되다 보니까 안정감이 되게 좋습니다, 최근에. 그리고 사실 KT 같은 경우에도 사실 가장 타이밍이 아쉬운 구종이 뭐죠? 밸류 높은 쿼터에는 조금 타이밍이 아쉽거든요. 그래서 신미혁에 대한 기대값은 생각보다 잘 던질 수도 있다. 저는 한 6위 정도 예상하거든요. 아니면 뭐 5일, 뭐 5위, 뭐 6일, 6위, 뭐 6, 3까지 요 정도 선에서 아마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자, 이에 맞서는 KT의 선발은 오늘 헤수스가 등판합니다. 자, 150km짜리 페스볼에다가 투심, 커브, 슬라이더, 체인지업, 레파토리가 굉장히 많은 상황인데 뭐 구속도 빠르고 스토프도 좋아요. 근데 이번 시즌 좀 아쉬운 게 뭐냐면은 홈과 원정에서의 기복은 있거든요. 홈에서 15경기 가져갔을 때 76.1 동안 25자책 2.95 정말 좋았다, 나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원정에서 16번의 경기에서는 83.2이닝 동안 45자책 4.84의 ERA 조금 부진했었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NC도 이번 시즌 타선에서의 강점이 뭐죠? 좌투 상대로 강했잖아요. 자완투수 상대로 했을 때 팀 OPS가 몇이었다? 0.763. 리그 전체 2위였고요. 최근에 득점에 대한 지원이 너무나도 잘 되고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너무 잘 되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 5경기 팀 타율이 2할 9푼 9리까지 홈런이 5방이 나오고 있는 구간에다가 득점에 대한 지원도 너무 잘 되고 있고 야수들에 대한 집중력이 최고점에서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NC가. 그래서 생각보다 이 헤수스가 이닝 이팅이라든지 안정감적인 측면을 보여주지 못할 가능성도 열어둘게요, 저는. 열어두겠습니다. 그래서 뭐 최근 양팀 선발들에 대한 이제 뭐 기대값이라든지 양팀 최근에 이제 불펜에 대한 흐름들 그리고 이제 양팀 최근에 평균적으로 가져가는 실점률을 감안해 봤을 때 아마 접전 저득점이 될 가능성이 조금 높아 보이기는 해요. 그래서 뭐 NC 프렌이라든지 뭐 1점차 승부라든지 아니면 8.5 기준 했을 때 저득점에 대한 가능성까지 언급을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참고하시고요. 다음 경기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 한화랑 롯데 경기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화 롯데. 자, 일단 이 매치업은 이제 한화에 대한 선호도가 조금 높을 수밖에 없죠, 사실. 한화에 대한 선호도가 높을 것 같은데 롯데는 이제 뭐 가을 야구 끝났어요. 가을 야구 끝났고 벨라스케즈 나옵니다, 오늘. 총 10번 경기에서 29이닝 동안 2.17의 WHP와 9.93의 ERA. 용병이라고 보기에도 조금 힘든 이런 수치들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뭐 구속이 나쁘지는 않지만 한 149, 150 요 정도가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구위도 약하고 몰리는 공이 조금 많다 보니까 난타를 당하고 있어요. 그나마 브레이킹볼에 대한 밸류가 나쁘지는 않은데 이 하나 같은 경우에도 브레이킹볼에 대한 대응 능력이 또 괜찮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벨라스케즈의 기대값 자체를 오늘 경기도 낮게 잡겠습니다. 잘 던져줄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자, 반면에 이에 맞서는 하나의 선발은 라이언 와이스가 등판을 합니다. 151kg짜리 굉장히 빠른 페이스볼에다가 이제 슬라이더, 그 다음에 이제 뭐 굉장히 빠른 구속, 강한 구위, 압도적인 브레이킹볼에 대한 밸류까지 강점이 정말 많은데 이번 시즌 롯데를 만나서 되게 잘했거든요. 총 5번 경기 나와서 34이닝 동안 4자책 1.32의 ERA. 이 와이스가 롯데를 만났을 때 5게임 나와서 5게임 다 이겼습니다. 정말 강했죠. 그래서 저는 이거 하나의 조금 일방적인 승리 가능성을 언급을 드려보고 싶고요. 롯데에 대한 득점에 대한 지원이 잘 없다라고 한다면 저는 뭐 저득점에 대한 가능성까지 뭐 하나승, 좀 일방적인 승리 가능성 아니면 저득점 가능성까지 언급을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다음 경기 넘어갈게요. 자, LG랑 두산 경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G 두산. 자, 홈팀 LG가 이제 매직 넘버가 1이 남았어요. 1이 남았는데 사실 한 번만 이기면 끝이고요. 남은 경기는 이제 2번의 경기가 남았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가 3번의 경기가 남았는데 이 3번의 경기 중에 한 번을 지든지 한 번 지든지 아니면은 뭐 이 LG가 남은 2번의 경기 중에 한 번을 잡아내든지 하면은 이제 확정이 됩니다. 우승이 확정이 되는 상황인데 일단 오늘도 솔직히 쉽지는 않아 보이거든요. 오늘 송승기와 콜 어빈의 매첩입니다. 추천 감사합니다. 자, 송승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146kg짜리 패스볼에다가 뭐 슬라이더, 체인지업, 포크볼까지 던져주는데 일단 파워 피처의 느낌이 조금 나요. 그리고 이제 조금 몰리는 공이 많아도 9위로 볼 끝으로 좀 이겨줘야 되는 그런 유형의 투수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최근에 9위가 조금 아쉽습니다. 9위가 조금 빠지는 모습들 9위가 좀 빠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힘에서 타자들에게 좀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두산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타격 이제 사이클 자체가 조금 올라오는 모습들 그리고 양의지가 이제 복귀했죠. 이제 타격왕이 거의 확정이 됐는데 양의지가 복귀했고 그 다음에 뭐 김재환이라든지 뭐 양석환이라든지 이런 친구들이 복귀를 하다 보니까 상승 사이클과 이런 친구들의 복귀가 좀 맞물리다 보니까 타격감이 나쁘지가 않습니다. 두산이 최근에. 그래서 저는 송승기에 대한 기대값을 조금 높게 잡아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뭐 한 6이닝, 5이닝, 6이닝 막아주면서 한 3실, 4실점 정도는 가져간다고 보거든요. 자, 반면에 이에 맞서는 두산의 선발은 콜 어빈 등판합니다. 자, 147kg짜리 패스볼에다가 뭐 싱커, 커브, 슬라이더, 커터까지 레파토리를 다양하게 던져주는 그런 유형인데 이번 시즌도 사실 뭐 경기력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거든요. 27번 경기 나와서 139.1 동안 1.5의 WHP와 4.65의 ERA 그리고 9월 달에도 최근의 경기력도 3번 등판해서 3패 15이닝 동안 12자책 7.2의 ERA 그래서 이게 사실 뭐 송승기와 이제 콜 어빈의 매치업인데 양팀 선발들의 네임 밸류와는 조금 다르게 게임 초반부터 화력전으로 흘러갈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리고 지금 LG 같은 경우에는 불펜에 대한 이런 리스크 역시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최근 5경기 보시면은 14.1 동안 7.54의 ERA 기록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사실 좀 많은 득점이 나온다고 보거든요. 뭐 LG도 그렇고 두산도 그렇고. 그래서 접전 화력으로 가져가는 경기 정도 예상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7.5 기준 다득점이라든지 아니면 두산의 프랜 정도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거든요. LG가 경기 이기더라도 아마 쉽게 가져가는 경기가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 두산 프랜이라든지 아니면 뭐 7.5 오버 가능성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산 프랜 7.5 오버 가능성 말씀드릴게요. 자, 다음 경기 키움이랑 SSG 보겠습니다. 자, 이 매치업은 뭐 타이틀을 제가 어떻게 잡았냐면은 최근의 흐름이 조금 많이 다른 두 팀의 맞대결이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일단은 키움이 최근 경기 보시면은 최근 5게임에서 1승을 추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SSG 같은 경우에는 최근 이제 5경기에서 4승을 추가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3위 확정까지 매직 넘버가 몇이죠? NTNFL님 단 1이 남았습니다. 근데 이제 경기가 지금 SSG가 가장 많이 남아있을 텐데, 일단은 뭐 여유는 있어요. 오늘 경기 꼭 안 이기더라도 여유는 있습니다. 지금 SSG가. 근데 오늘 해볼만 하거든요. SSG가. 일단 키움 먼저 볼게요. 오늘 알칸타라 등판하는 상황이고, 알칸타라가 이번 시즌 18번의 경기에서 115이닝 동안 1.1 WHP와 3.13의 ERA 굉장히 잘했는데 홈에서 경기를 가져갈 때는 더욱 잘합니다. 이번 시즌 홈에서는 총 7경기 나와서 5승 48.2이닝 동안 5자책 0.92의 ERA. ERA가 지금 0점대가 찍히고 있거든요. 홈에서는. 그래서 저는 이 SSG를 만나서도 뭐 최소한 6이닝 이상 이 실점 이하는 가져온다고 보고 있고요. 반면에 지금 SSG의 선발은 김건우가 등판을 하는데 직전 기아 만나서 5.1 동안 1피안타 2볼넷 12삼진 압도적인 구위를 보여주면서 경기를 잡고 왔어요. 최근의 경기력도 괜찮습니다. 이 김건우가. 그리고 이제 키움 같은 경우에도 이번 시즌 타석에서 조금 아쉬운 점이 뭐죠? 뭐 자완 상대로 했을 때 팀 오페스 값이 많이 좀 떨어지는 점이라든지 0.667 리그 전체 꼴찌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투수전이 베이스가 되면서 경기가 흘러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오늘 구장은 어딥니까? 고척 구장. 또 타자에게 좀 불친절한 구장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알칸타라 활용해서 긴 이닝을 안정감 있게 막아줄 거고 김건우는 사실 이닝 이터로스의 모습을 보여줄 수는 없겠지만서도 한 5이닝 막아준다고 한다면은 불펜이 또 막아줄 수가 있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요거는 저득점에 대한 가능성만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솔직히 누가 이길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떤 선택이든 가져갈 수가 있고 어떤 결과든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저득점에 대한 가능성은 좀 나와줄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저는 이거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더 가능성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봉준님 추천 감사합니다. 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일본 야구 넘어가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일본 야구 넘어가겠습니다. 자, 요미우리랑 주니치 경기 살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요미우리, 주니치. 자, 이 매치업은 제가 이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뭐냐면은 홈팀 요미우리가 좀 뭐가 아쉽죠, 최근에? 이제 실점에 대한 억제가 잘 안 되고 있어요.
자, 최근 5경기 평균 5.4실점씩을 가져간다라고 한다면은 사실 일본 야구라는 이런 뭐 리그 특성상 너무 높은 실점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리그 전체 11위입니다. 동일 기간에. 자, 이런 상황에서 오늘 선발이 누구냐면은 다나카 마사히로가 등판을 합니다. 뭐 전성기 시절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뭐 이제 뭐야 패 없이 뭐 20 몇 승이었나 가져갔었고, 뭐 양키스에서 1선발 역할 맡았었고, 뭐 다 과거 얘기죠. 사실 과거 얘기고, 이번 시즌 다나카를 보시면은 145km 정도 이제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스플리터가 아닌 슬라이더 위주로 경기를 풀어가면서 약간 맞춰 잡는 느낌. 그래서 스탯을 보시면은 9경기 나와서 39이닝 동안 1.74의 WHP와 5.31의 ERA. 아쉽습니다. 그냥 뭐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기대치를 높게 잡을 수가 없어요. 이거 지금 주니치라는 팀 자체도 원정에서 게임을 가져갔을 때 OPS 값이 떨어지는 그런 팀이다라는 리스크가 있기는 하지만 최근에 빠따의 감각이 괜찮습니다. 주니치가. 최근 5경기 팀 타율이 2할 7푼까지 나오고 있고요. 홈런 6방에다가 평균 3.8득점씩을 가져가고 있는 구간. 흐름이 괜찮거든요, 지금. 그래서 저는 다나카에 대한 기대치를 좀 최대한 낮게 잡을게요. 높게 설정을 가져가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요미리가 과연 카이 뮬러를 만나서 화력전으로 끌고 갈 수 있겠느냐, 이거를 저는 좀 주의 깊게 봤습니다. 근데 이 카이 뮬러 같은 경우에는 지금 150km짜리 뭐 페이스볼이라든지 뭐 커터 이렇게 2개 위주로 경기를 많이 풀어가거든요. 직선구 중에 뭐 구속도 괜찮고 구위도 나쁘지는 않은데 조금 레파토리가 한정적일 수는 있다는 리스크는 있기는 해요. 확실한 위닝샷이 조금 애매하기도 하고요. 근데 요미우리가 사실 이렇게 150이 넘어가는 파이어볼을 만났을 때 팀 오페이스가 몇이었죠? 0.719였습니다. 리그에서 가장 150이 넘어가는 빠른 공을 잘 치는 팀이 요미우리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 카이 뮬러가 요미우리를 만났을 때 2게임을 만났었는데 9이닝 던지면서 6자책 6의 ERA 기록하면서 부진했었던 것도 사실 뭐 사실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종합해 보면은 뭐 게임 초반부터 화력전으로 흘러갈 가능성을 말씀해 드려보고 싶고, 뭐 다나카 못 믿는다, 주니치가 그래도 뮬러가 낫지 않겠느냐, 뭐 순수하게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하는데 상성에서 요미우리가 또 빠따가 터져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종합해 보면은 다득점에 대한 가능성을 말씀을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참고하시고 다음 경기 보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 요코하마랑 야쿠르트 보기 전에 물 한 잔만 할게요. 죄송합니다. 자,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사실 요코하마에 대한 기대값이 굉장히 높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앤서니 카이가 등판하니까. 그리고 이제 야마노가 등판을 하는데 야마노는 이번 시즌 요코하마를 상대로 그렇게 잘 던지진 못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요코하마가 지금 뭐 빠따도 잘 터지고 있고 앤서니 카이 등판하고 야마노고 하다 보니까 기대값이 높을 수밖에 없기는 해요. 뭐 인정합니다. 이거는 인정하는 부분이고, 앤서니 카이가 이제 152km짜리 페스볼에다가 뭐 투심, 커터, 슬라이더, 체인지업 굉장히 다양한 레파토리를 던져주는 자완, 파이어볼러 자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번 시즌 되게 좋습니다. 지난 시즌 대비했을 때 뭐 ERA도 많이 떨어졌고 WHP도 많이 떨어지면서 굉장히 안정감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야쿠르트는 또 약점이 뭐죠? 야쿠르트 좀 아쉬운 점, 타선에서 뭐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150이 넘어가는 이런 파이어볼을 만났을 때는 팀 OPS가 좀 많이 떨어지거든요. 0.470. 리그 전체 꼴찌. 그래서 저는 이 카이에 대한 기대값은, 앤서니 카이에 대한 기대값은
뭐 최소한 6회, 7회까지도 막아주면서 뭐 완벽도까지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반면에 지금 야쿠르트의 선발은 야마노가 등판을 하는데 이번 시즌 13번의 경기에서 72.2이닝 동안 1.4의 WHP와 3.84의 ERA. 근데 이 친구가 좀 아쉬운 게 뭐냐면은 최근에 이 실투성 공이 좀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번 시즌 요코하마 만나서는 총 5게임 나와서 27.2이닝 동안 14자책 4.55의 ERA로 조금 못했습니다. 못했다기보다는 약간 잘 던질 때 못 던질 때의 편차가 굉장히 컸어요. 반대로 말씀을 드리면은 털릴 때는 확실히 털리고 좀 잘 던질 때는 보더라인 피칭 잘 될 때는 그래도 잘 막아줬었던 기억도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요코하마가 사실 좀 가장 거슬리는 게 뭐 최근에 빠따도 좋고 야마노 상대로 강했었고 다 맞는 말이기는 한데 결국에 이런 자완투수 만났을 때 조금 오페이스 값이 많이 떨어지는 팀도 맞기는 하니까 그다음에 요코하마는 이제 뭐 순위가 확정이 된 상황에서 전력으로 가져갈 또 딱히 이유가 없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거슬리긴 하거든요. 그리고 또 불펜이 또 최근에 약간 흔들리고 있죠. 19이닝 막아주면서 4.26의 ER까지 가져가고 있다 보니까 조금 아쉽습니다, 형님들. 그래서 저는 이거 뭐 결국에는 요코하마가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기는 해요. 근데 이거는 약간 취향을 좀 탈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도 뭐 드릴 수 있는 거는 뭐 요코하마 승리 정도. 요 정도 말씀드려 볼게요. 참고만 하시고요. 참고하시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준비를 해온 분석 멘트는 전부 다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오늘 저의 분석 방송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라고 한다면 나가시기 전에 유튜브 형님들 구독 한번,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은 또 감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고요. 그리고 유튜브도 지금 멤버십이 오픈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전체적인 분석표라든지 주목할 만한 탑4에 대한 경기들 참고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다라고 한다면은 또 많은 관심, 참여까지 해주시면은 또 감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화이팅 하시고요. 어쨌든 오늘 뭐 경기들이 중요한 경기들이 많은 날인데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지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분석이랑 한번 맞춰보세요. 잘 들어주시고 참고하시고 유튜브 형님들 먼저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많이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NKSASP님 추천 감사합니다.